자기야, 구독과 좋아요 해줄 거지? 이렇게 생각.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은, 자, 잘 되는 첫사랑을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 짝사랑을 말해야 되나요? 짝사랑은 당연히 잘 안 됐고, 근데 처음으로 약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잘 되는 사람? 실제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첫사랑은 뭐 그냥 애들을 좋아하고 그냥 호감 있는 거 빼고 진짜 이 사람이 약간 좀 사심 느껴지고 뭐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 좀 질투나고 약간 그런 사람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약간 진짜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때 그분이 솔직히 그분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형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저희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3부터 고3까지 그게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레이드 9, 10, 11, 12,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외국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그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저는 9학년이고 그 형분이 1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동생 저랑 같은 나이고 9학년. 그때는 그 동생을 아예 몰랐고 그 형은 이미 좀 일단 그 학교에서 3년이나 있었으니까 인기도 많고 잘생기고 그리고 머리가 조금 특이한 그런 편이었어요. 약간 일본 그런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런 좀 특별한 머리? 손오공 알죠? 약간 손오공 머리였어요. 그래서 그 형을 보고 약간 와, 이 사람 진짜 잘생기고 진짜 멋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약간 외국에서는 뭐 여기도 그렇지만 같은 학년인 사람한테만 친해질 수 있지 다른 그 위에 선배 혹은 아래 후배들과 딱히 말 섞일 그런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그게는 짝사랑이기보다는 그냥 좋아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아, 이분이 동생이 있구나. 일단 저랑 같은 학년이고 근데 원래 다른 중학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도 똑같이 좀 잘생기고 머리도 좀 특이하게 하고 인기가 되게 많아요. 9학년 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약간 이름만 들을 정도? 저희 고등학교가 2,000명 있어요. 거기서 10학년으로 올라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3에서 고1도 올라가요. 그때 그 동생분하고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같은 반이 돼서 근데 저희는 외국에서는 수업마다 인원이 달라요.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듣게 돼요. 네, 선택 과목마다. 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과목은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필수는 뭐 영어, 수학, 뭐 과학, 뭐 학년마다 달라요. 그래서 한 수업에서만 그 동생분과 그렇게 같은 반이 됐어요. 실제로 보는데, 뭐 잘생기긴 하다. 그래도 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반이 되고, 근데 제가 좀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은 반이 되었는데 딱히 말 섞일 기회도 없고, 근데 그분이 완전 인싸거든요. 뭐 사람들과 되게 쉽게 잘 친해질 수 있고 인기도 많고 약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수업에서 저한테 말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아니 뭐 기분은 좋은데 뭔가 실수할까봐 안 좋아 보일까봐 되게 소심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 걸어서 저도 뭐 말 걸면은 저도 되게 오픈하거든요. 저도 말을 똑같이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약간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때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형이 그분이지? 그럼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면 그 형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과 친해진 거예요. 그렇게 매일 같은 수업에서 뭐 대화도 하고 같이 옆에 앉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 조별 과제 같은 거를 하게 됐어요. 그럼 조별 과제 같이 하면서 뭐 같이 일을 하고 친해지고 그때 그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페이스북이나 문자로 서로한테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메신저 같은 거. 외국에서는 MSN 메신저라고 옛날에 다들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었네? 그 형도 좋아하지만 그 형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멀리서 진짜 우상처럼 그냥 지켜봤던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제 옆에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그 형보다
그 동생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때 그 같은 반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잘 지내다가 자 이제 11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더 이상 같은 반이 아니에요. 그럼 아쉽게도 같은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은 뭐 종종 하죠.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진짜 좀 있었나 봐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저희 겨울 방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겨울 방학 때 그때 이분한테 매일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메일에 뭘 적어놨냐면 일단 겨울 방학 동안 안 만나니까 거의 2, 3주 동안 안 만나요. 학교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좀 멀리 살아서 사적인 그런 만남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약간 일기처럼 오늘 뭐 했는지, 기분이 어떤지 그렇게 매일매일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그분도 답장을 해요. 아, 본인도 오늘 뭐뭐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이메일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좀 제가 좀 미쳤나봐요. 그 이메일을 보내고 그렇게 시간 지내다가 저도 약간 조금씩의 집착을 좀 느껴지게 했나봐요.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조금 그런 부담감을 느껴지고 방학이 끝났어요. 자, 다시 학교 가요. 뭐 운 좋으면은 가끔 복도에서는 마주칠 수 있는데 마주치면은 서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가요. 아,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했나 싶었는데 그래도 뭐 가끔씩 보면은 인사를 무조건 하고 뭐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은 뭐 같이 뭐 대화도 하고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아마 제가 게이인 거는 눈치챘을걸요? 눈치챘는데도 그냥 신경 안 썼던 거예요. 그분이 이쪽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거죠. 모르죠. 아닐 거예요. 일반일 거예요. 왜냐면 11학년 때 이분이 여자친구가 생겨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도 저랑 같은 초등학교 다녔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누군지 잘 알죠. 일단 그렇게 지내면서 저도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있었죠. 조금의 집착은 있었지만 결국은 막 이 사람과 잘 될 수는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떡해요. 자, 11학년 때 이분이 여자친구를 생겨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분이 약간 그때 조금씩 저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분의 여자친구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약간 저한테 뭔가 좀 잘해 보이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여자친구가 엄청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0학년에서 11학년까지 넘어가는 게 중간에 여름 방학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거기는 9월 학년제거든요. 그래서 9월에 시작해서 한 학년이 6월에 끝나요. 그럼 7, 8월은 여름 방학. 자, 10학년에서 11학년으로 올라갈 때 이분이 그 여자와 만나는 그런 스토리가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거 들으면서 솔직히 질투 났죠. 질투 나는데 그래도 뭐 그건 티를 낼 수 없으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뭐 잘 됐네 뭐 축하드린다 그리고 응원을 해줬죠.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가끔씩 약간 연애 상담 같은 것도 저한테 해요. 당연히 해드렸죠. 자, 이 여자친구분과 지금 너무 잘 돼요. 11학년 동안 계속 쭉 잘 돼요. 자, 이제 11학년 끝나요. 12학년으로 올라가요. 그때 그 여름 방학 때 좀 놀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그 친구가 계속 대화를 했죠.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고받고 연애 상담도 해주고. 근데 사적인 만남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쩌다가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잘 지내냐? 뭐 하고 있어? 너희 집이 우리 집이랑 가깝다, 생각보다. 저는 그 친구가 어디 사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도에서 보니까 걸어서 한 10분? 15분의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와, 거기서 제가 무슨 심정이었냐면, 저가 죽었죠. 와, 드디어 거의 2년 넘게 짝사랑했던 분의 집을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갔죠. 일단 이분이 솔직히 돈이 좀 많았어요. 집이 되게 커요. 우리는 다 단독주택 살거든요. 우리 집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단독주택이었으면 이분이 그 집이 우리 집보다 2배예요. 진짜 잘 살았던 그런 집이에요. 가서 와, 부럽다. 그리고 너무나 떨렸죠.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가는데. 다행히 부모님은 안 계셨고 근데 그분의 형이 계셨어요. 들어갔는데 일단 친구랑 뭐 마주치고 거실에서 뭐 좀 놀다가 그 형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 집이니까 반팔 티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들어온 거예요.
약간 방금 깨어나는 그런 머리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형 보고 약간 안녕하세요 하고 떨렸죠. 근데 뭐 그 형하고 초면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마주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와 너무 달랐어요. 와 진짜 역시 이 형이 형이구나. 너무 멋지고 그래도 뭐 전 이미 동생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형은 아직 약간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자, 그 형과 그냥 잠깐 인사하고 다시 동생한테 같이 게임하고 TV 보고 뭐 밥도 먹고 그렇게 놀다가 저녁이 됐어요. 부모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뭐 저도 부모님을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 떨리죠. 그냥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또 시간 좀 늦어다 보니까 그냥 재밌게 놀고 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간 건데 왜 아쉬운 거지? 내가 무슨 기대를 가지면서 친구 집을 가겠어? 에이 설마 거기서 뭐 하겠어?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부터 약간 진짜 이 사람 진짜 찐 친구구나. 내가 좀 더 잘하면 그 이상은 안 되더라도 확실히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12학년이 된 거예요. 고3이 된 거예요. 또 같은 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복도에서도 마주치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요. 이 사람이 이제 학교 회장이 된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인싸고 인기도 많고 진짜 다들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학생 회장까지 돼요. 너무 바쁘죠. 바쁜데도 가끔씩 저를 챙겨주는 모습 보면서 진짜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일반이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로 남기고 싶다. 그 생각만 했어요. 어차피 잘 될 수 없으니까 욕심내서 뭐 하게요. 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요. 대학교는 당연히 따로 대학교 가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연락이 좀 뜸해져요. 아무래도 대학생 되다 보니까 다들 바빠요. 어느 날 제가 대학교 가는 날에 제가 버스를 타고 대학교를 가거든요. 버스를 탔는데 약간 그 뒷모습이 좀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곧 내려서 제가 또 뭐 말 걸 수도 없고 보니까 약간 그 친구 닮았는데 근데 결국에 얼굴 못 봤어요. 뒷모습만. 그날 그냥 오랜만에 용기 내서 페이스북으로 그 페메로 한번 보냈죠. 너 혹시 오늘 이거 땡땡땡번 버스를 탔냐? 그래 물어봤더니 맞아. 너도 탔어? 약간 오랜만에 제가 말을 걸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미 시간이 오래 지냈고 제가 뭐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냥 짝사랑으로 끝내버린 거죠. 그렇게 말을 걸었지만 그냥 몇 마디 그냥 주고받고 그냥 안부 묻고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제가 짝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차피 일반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있고 그 이상의 욕심은 없었거든요. 진짜 아련한 관계였어요. 저는 이 친구한테 약간 저한테 좀 진심으로 대해주는 거 느껴졌거든요. 그게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의 막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되게 착하고 나를 친구로 생각을 해줬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뭐 저도 마찬가지로 좋아하지만 그 선을 지킨 거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이쪽 사람 만난 적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어플도 없었고 이쪽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냥 그 주변 남자애들한테 막 호감 생기고 막 그 정도? 그 시기였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제 나이를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아요.